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유경모입니다. 충북에서 가장 작은 초미니군이지만 100년의 미래 전략을 세우고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는 중평군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증평군 개청 20주년,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현장에 오늘의 히어로 이재영 군수가 있습니다. 민선 6기 이재영 군수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요. SNS 밴드를 통해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제도권 밖에서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한 1호 공약인 아이 키우기 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해 돌봄 시설을 확대하고 청년이 정착하는 시책을 추진합니다. 지역 경제도 이재영 군수와 함께 새롭게 도약합니다.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인력, 물류, 정주 여건 등을 두루 갖춘 증평군으로 거듭납니다. 증평군이라는 이름을 얻은 지 20년이 되는 해, 히어로에서는 이재영 증평군수와 함께 군정 운영 방향과 계획 등을 들어봅니다. 네, 오늘의 육건칙 첫 번째 키워드죠. 누구의 주인공 이재영 증평군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군수님 오랜만에 모시게 됐는데요. 네. 저희 CCS 총방송 시청자와 증평 주민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증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CCS 시청자 여러분, 꽤 오랜만에 인사 올리게 되었습니다. 증평군으로서는 아주 매우 특별한 올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군개청 20년이 되는 올해는 증평군이 미래 100년을 위한 여러 가지 설계를 하는 아주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꽤 많은 일들을 계획을 했고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서로운 기운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군정에 아주 엄청난 힘을 쏟아주셨고 또 성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노력하고 더 힘내서 증평군 발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육하원칙 5개 요소 중 언제에 해당하는 물음의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소통 밴드였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당선 이후에 국민들과 소통을 많이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계셨는데요. 온라인 소통 창구 소통공감 행복증평 밴드가 호응을 얻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수님 밴드를 시작하시게 된 배경, 또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여러 국민들 아주 꽤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뭐 엄청나게 거대한 프로젝트나 아니면 뭐 저 멀리 있는 그런 원대한 꿈 같은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서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것, 또 내 주변에서 엄청나게 불편한 것들을 없애주고 내가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서도 또 아무런 걱정 없는 이런 주변을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전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공무원들이 지역을 전체를 살피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주변에서 내가 겪는 이 실생활에서 불편한 것들을 어느 공간인가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터가 마련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다가 밴드로 생각을 했고요. 그걸 우리 소통공감 행복증평의 밴드를 만들어서 내가 가령 가로등이 꺼졌다거나 아니면 CCTV가 작동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도로가 파손됐다거나 뭐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을 직접 겪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그저 밴드에 올리면 저희 직원들이 즉시 캐치를 해서 바로 해결을 합니다. 또 뭐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알려드리고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과 1대1로 직접 소통하는 공간,
그래서 밴드를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용도 해주시고 또 호응도 굉장히 높아서 이제는 이런 소통 밴드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다른 버전의 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것도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또 신년사에서 10cm의 벽도 없는 편리한 지역을 만드시겠다고 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로 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어르신들이 이제 이동을 하시는데 이제 홀로 서서 다니시기가 불편하니까 그 휠체어 같은 거에 의지를 많이 하십니다. 거의 뭐 10분이면 10분이 다. 근데 이분들이 휠체어를 끌고 갈 때 우리 보도와 인도의 차이가 저희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10cm입니다. 그 10cm를 넘지를 못하십니다. 해서 과일 바구니를 담은 휠체어가 넘어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불편하신데 이것들을 그냥 감수를 하고 계셨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서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제일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보행하는데 좀 편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는 그 보도와 인도의 그 턱을 아예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휠체어가 없이도 보행하시기가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존이 우리 그 도심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밀집되어서 활동하시는 그 구역들로 우선은 정해서 했고요. 군내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10cm의 벽도 없애는 그 정책은 지속해서 시행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노인분들도 계시지만 또 장애인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장애인분도 많이 좀 편리하게 좀 이동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다음은 어디서입니다. 어디서에 해당하는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행복돌봄이었습니다. 행복돌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재영 증평고수님의 제1호 공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 공약을 이렇게 내걸었던 이유도 있을 거고 지금 어떻게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증평이 생각보다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아주 젊은 도시가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젊은 도시임에도 그 돌봄 관련해서 여러 기능들이 이렇게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돌봄은 우리 아이들이 중점이 돼서 실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 부모님들, 또 보호자들, 또 관계자들 여럿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돌봄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인성도 길러고 또 그 필요한 시간은 활발하게 놀이 활동도 하고 이렇게 보내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관내에 그런 돌봄 기능을 포함할 수 있는 기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에서 그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2군데가 있는데 이 작은 도서관의 공간이 돌봄 공간으로서는 아주 가장 적합한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이나 관계자들, 보호자들께서 가령 뭐 한 두세 시간 어디 외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볼일을 보실 일이 있다면 거기에 아이를 데려다 주고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6군데를 시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점점 확대를 시켜서 작은 도서관 12군데를 전체를 다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또 그 돌봄 관련된 거점 센터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부족한
컨트롤 타워 기능, 이 컨트롤은 뭐 지도 감독 이런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돌봄 기관들 또는 돌봄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이런 것들을 서로 조율해갖고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도 도움이 되고 보호자들도 혜택을 받는 이런 것, 뭐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 또 짧으면 짧은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 돌봄 정책을 수행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증평은 젊음이 넘쳐나고 활기가 넘쳐나는 이제 지역이라고 이제 이렇게 자랑해 주셨는데요. 근거로 보면 또 청년 인구가 또 충북에서 유일하게 또 저희 증평만 늘었습니다. 네.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게 증평이 이제 젊은 지역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증평에 여러 가지 청년들이 와서 즐기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증평이 이제 어찌 보면 그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그 우리 교통대학교에 있는 허디 바이오 소재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 창업 공간도 제공을 해주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스타트업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뭐 이렇게 놀이 문화 같은 것을 펼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은 애석하게도 영화관이 아직은 없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조금 이제 부족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 영화관은 제가 뭐 2, 3년 내에 반드시 이제 건립을 해서 그 확충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그 시설들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보광천변에 있는 우리 도서관, 그 다음에 김두신문학관,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것들을 연계해서 그 일대를 청소년 존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스마트 거리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그 청소년 광장 쪽에서는 저희가 홍대보다도 더 좋은 버스킹 1번지를 만들 겁니다. 지금 그 무대도 이미 만들어 놓고요. 이 버스킹 특징을 살려서 누구나 어느 시간에든 와서 공연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버스킹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 증평이 청년들이 몰려오고 또 증평에서 제대로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엇을입니다. 핵심 단어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100년 성장 기반이었습니다. 올해 증평군 참 중요한 해인데요, 교수님. 100년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을 하는 중요한 해라고 봅니다.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그 생태계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반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증평은 애석하게도 그런 생태적인 기반이 사실은 조금 다른 데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이제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그걸 갖추기 위해서 우선 지식산업센터 같은 우리 그 기출 연구도 가능하고 또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연구 개발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또 그 여러 가지 표준화 규격화된 그 시제품을 만들어내 볼 수도 있는 GMP 시설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 생태계를 우선 만드는 그 작업을 할 겁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중소기업 벤처부가 우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 증평이 선정이 중기부로부터 돼서 그 지식산업센터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거기에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단초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 마련하는데 우선은 집중을 할 겁니다. 다음에 산업단지를 지금 저희들이 1산단, 2산단, 그 다음에 농공단지 3군데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니까 추가로 더 30만 평짜리 하나,
또 30만 평짜리 또 하나 이렇게 해서 3산업단지, 4산업단지 그리고 또 5산업단지는 한 100만 평 정도로 해서 160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일단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터를 만들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이 기반이 갖춰진다면 저희들 전략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기반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는 또 기업 유치라는 또 숙제도 남아 있는데요. 저희 증평군에 또 자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평은 뭐 다른 지역과는 아주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경쟁력에 있어서는. 우선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려면 가장 어렵게 느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업에서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는 것. 전문인 인력이 됐든 아니면 단순 생산 인력이 됐든.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증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인력뿐만이 아니라 청주권이 10분 내에 다 도달이 됩니다. 학교가 20분, 멀어도 20분이면 다 우리 갈 수 있는, 뭐 충북대, 서원대, 청주대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우리 충주의 본관이 있는 충주 교통대학교도 해서 교통대, 서원대, 충북대 여기 이런 데와 다 MOU를 맺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학생들을 우리 지역으로 공급해 달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물류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첨단 산업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중후장대형 산업은 반드시 항구가 있어야지 물류 이동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경소단박형의 아주 첨단 산업은 항공 물류가 아주 100%입니다. 근데 저희 지역은 다행히도 청주공항이 증평으로부터 7, 8분 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북측 진입도로가 청주공항에서 완공되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 청주국제공항이 지금은 군사공항이라서 아직 그 민간이 아직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반드시 저게 민간 항공으로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청주국제공항은 물류 거점 공항으로 다시 발돋움을 할 것이고 이것은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가니까요. 그렇게 돼서 물류 거점 공항이 된다면 최대의 수혜 지역은 증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증평에 입지를 하게 되면 물류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훨씬 더 편리하고 또 경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돼서 좋은 지역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정주 여건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기업인들이 어렵게 느끼는 세 가지 인력, 물류, 그다음에 정주 여건이 증평에서는 확실하게 해결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거는 어느 지역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경쟁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외의 핵심 단어를 바탕으로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투자 위치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군단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투자 위치 설명회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장점을 피력하시고 또 어떤 투자 유치 확대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그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한 것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통틀어서 군 지역에서는 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피력했냐면 제가 증평군이 사실 아까도 작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81.8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 면적이 엄청 작은 거냐?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전국의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저희가 면적으로는 156번째에 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증평만 유독 작다고 봅니다. 근데 작다고 보는 데서 그치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작다는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면 작으니까 공장을 지을 땅도 없다. 소위 말해서 산업용지도 부족한 데가 증평이다라고 알고 있는 기업인들이
99% 거의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우리 81.8평방킬로미터는 전체가 다 산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평지입니다. 임야도 아주 낮은 구릉이고 국토부가 전국의 국토를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저희가 증평이 3등급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즉시 개발 가능한 땅 전체가. 그걸 우리가 뭐 아파트 진 땅, 그 다음에 우리 관공서, 뭐 시장 이런 면적을 제외하면 약 한 66평방킬로미터가 나옵니다. 여의도 면적의 22배입니다. 그 정도의 즉시 개발 가능한 땅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인데 자꾸 산업용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건 안 되겠다. 중앙에 가서 이왕이면 여의도 한복판에 가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CEO를 모시고 한번 설명을 하자. 증평이 진짜 면적이 없어서 공장 지을 땅이 없어서 못 오시는 거냐, 아니면 있는데도 몰라서 못 오시는 거냐, 이걸 파고들어보자 해서 전략적으로 투자 설명회를 계획을 했고요. 군에서 여의도에 가서 처음으로 하는 그 행사가 입추의 여지 없이 빈자리 한 자리 없이 아주 빽빽히 들어서서 대성황을 이뤘고요. 거기에 오신 CEO들이 대부분이 다 증평을 새로이 알았다. 충분한 산업용지가 있고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여러 가지 정주 여건도 받쳐주는 그러한 지역이라서 굉장히 흥미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저희들은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벌써 6화 원칙으로 풀어본 히어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은 어떻게입니다. 핵심단 함께 보시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새로운 증평 시대였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올해는 증평역 개통이 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또 저희 증평구청이 개청한 또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수님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증평이 군으로 개청된 지 20년이 돼서 그동안에 읍으로 있을 때와는 뭐 아주 견줄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제는 이런 비약적인 발전의 토대 위에서 보다 더 확실한 기반을 가져가야 그 지역의 경쟁력을 제대로 길러내는 것을 갖춰놔야 그래야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거나 또는 우리 뭐 철도와 연계시키고 또 농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스마트팜도 육성을 하고 또 문화적으로 정체성을 이뤄내고 이런 것들 요소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사실상은 저희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의식 속에 증평이 진짜 강하고 진짜 엄청나게 세가 센 지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부각을 시켜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증평군이 개청된 지 20년이 됐는데 얼핏 보면 그냥 법률이 통과되었으니 그래서 증평군이 설립이 되었다라고 단순하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증평은 굉장한 투쟁과 엄청난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이미 1960년대부터 증평은 증평군 만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63년 1월 21일 날 증평군 설립추진위원회, 그때 당시에는 증평군 지방행정구역 재편추진위원회라는 그 조직을 만들어서 이미 그때 이미 저희들 증평을 둘러싸고 있는 부기, 청안, 사리, 도안, 그다음에 초평, 원남까지 6개 읍면을 포함해서 생활권이 같으니까 군으로 만들자, 읍에서 군으로 만들자 해서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아주 줄줄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싸우기도 했고요. 80년대에는 시를 만들려고 또 한 번 아주 진짜 엄청나게 똘똘 뭉칩니다. 이것이 바탕이 돼서 출장소가 설립이 됐고 이 출장소가 다시 군으로 된 이런 아주 엄청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 해내려고 생각을 한 것을 반드시 이뤘다는 이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잠재력, 또 발전에 대한 아주 원대한 꿈, 또 원동력, 이런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증평이 가지고 있는 현안 하나하나가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똘똘 뭉쳐주신다면 못 풀 게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 체육 관련된 시설을 갖추는 것도 좋고 한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서, 국민들 손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우리 미래 100년을 끌어나가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이 저희 증평군에 때 들어오셔서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게 홍보대사를 많이 위촉을 하고 계세요. 네. 보면 이제 가수 박군이라든가 박보영 탤런트, 최근에는 이제 야구 선수였던 송진우 선수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평을 자꾸만 작은 도시로만 생각을 하고 작은 지역으로 생각을 하니까 저는 사실상 제가 증평에서 이제 군수를 하면서 느낀 거는 증평같이 이렇게 단단하고 야무진 지역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알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저희가 스스로 얘기하기는 조금 효과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우선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역할을 드리고, 또 우리와 인연이 있는 분들을 홍보대사로 모셔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맡겨서 알리도록 했는데, 제가 고향사랑 기부 관련돼서도 홍보대사들 한 분 한 분이 다 나서 주셨거든요. 우리 충북 도내에서 고향사랑 기부 1억을 돌파한 최초의 군이 증평군입니다. 누구도 증평이 1억을 가장 먼저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또 여러 가지 고향 사랑이라는 그 테마를 보면 출향이 많은 데가 유리한 것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홍보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관계 인구들을 넓히는데 주력을 하다 보니까 고향사랑 기부가 4월 8일인가 그때 1억이 돌파됐습니다. 일수로 나눠보면 매일 110만 원씩 들어온 겁니다, 계좌로. 굉장히 큰 거죠. 저희도 깜짝 놀란 성과인데, 그렇게 이제 고향사랑 기부가 도내 최초로 1억을 넘기는 그런 성과도 사실상 홍보대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어느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홍보대사니까 나도 증평에 기부하겠다. 그것도 5년간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팬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앞으로도 그 홍보대사는 계속해서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 분야도 다양하게 하고요. 네. 교수님, 이제 앞으로 저희 증평군을 생각할 때는 작다, 좁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교수님.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희 증평 주민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증평군민 여러분, 저희 지역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자치단체입니다. 이 자치단체가 이제 20년을 맞아서 이제는 제대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확실하게 살리지 않으면 저희들은 역시나 주변 지역과 똑같은 그런 지방자치단체로 머물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들은 세계를 바라다보고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그런 자치단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속에서도 제대로 된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서 세계인들이 증평으로 몰려오고, 또 증평 국민들께서는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이러한 지역을 만드는데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저희 군장에 엄청난 힘을 쏟아 주셨습니다. 응원도 많으셨고 성원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큰 힘, 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0년 미래를 열기 위해 역동적이고 활기찬 증평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영 증평군수의 바람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